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2월 중순이 넘어가는데요. 2월 녹음 날짜로 2월 17일이니까 이제 2월도 다 끝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3월이에요. 언제 3월이 오나 했는데 눈앞에 와 있네요. 마지막 겨울의 인사일까요?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저같이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은 정말 고역입니다. 그래도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죠. 겨울에 춥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니까요. 맥주 시장이 제가 어저께도 오마이뉴스에 이제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이 가정용 시장에서 굉장히 요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와인은 예전부터 가정용 시장으로 이제 확실히 편입된 것을 이제 느끼고 있었고 와인의 뭐 수입량이나 생산량 모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명확하게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왜 그런지 또 많이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위스키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제가 3년 전만 해도 특히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때만 해도 위스키 시장은 이제 되게 끝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위스키 대부분 유흥용 시장에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유흥용 시장의 하락이 결국 위스키 시장에 몰락을 가져왔다,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실제 그랬습니다, 데이터가. 그런데 작년부터 위스키가 가정용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재밌는 부분이죠. 굉장히 고도수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 이 위스키가 가정용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위스키를 줄 스마트 오더로 하는 몇몇 회사들 그리고 편의점들에서는 품절이 일수입니다. 일수. 굉장히 많은 품절이 위스키 뜨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 위스키를 사서 집에서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어, 집에서 고급주류를 즐기려고 하는 문화가 와인에 의해서 위스키까지 전파가 되는 것 같고요. 좀 비싸더라도 집에 갖다 놓고 조금씩 즐기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위스키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공부를 하고 문화를 알게 되면서 또 그 문화를 공유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위스키 쪽에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 봐도요. 맥주 유튜브보다 위스키 유튜브가 훨씬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위스키를 테이스팅하고 알려주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조회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맥주 유튜브는 없어요. 신기하죠. 와인 유튜브는 꽤 있거든요. 즉 고급주류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구매할 수 없죠. 또 쉽게 구매할 수도 없죠. 그 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고 그 고급주류 와인이나 위스키를 시음한 사람들의 정보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보를 갖고 발품을 팔아야 돼요. 어차피 온라인에서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남대문이든 특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남대문이든 와인앤모든 이런 쪽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주류 스마트 오더는 그 발품을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죠. 그러면서 주류 스마트 오더에서 위스키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또 그런 주류 스마트 오더는 그 남대문과 필적할 만한 가격 할인율을 가지고 또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위스키 소비가 가정용에서 폭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리고 뉴스를 그리고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놀랍다. 결국은 맥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즉 맥주가 지금 4캔만 원이라고 하는 지금 4캔만 원 좀 올랐긴 했지만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편의점에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술이 된 거죠. 그런데 맥주 갖고 그런 맥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스키나 와인에 피적할 만큼 이제 비싼 맥주들이 있는데 솔직히 위스키나 와인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런 맥주들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고급 맥주에 대한 그동안의 수요를 유흥용 시장에서 찾았다고 하면 가정용 시장에도 이 틈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류 스마트 오더를 가끔씩 주문을 해서 맥주를 사 먹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확실히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하나는 고급 주류, 고급 맥주. 뭐 한 병에 3만 원, 2만 원. 뭐 최근에 구스 아일랜드 버번 카운티 같이 49,900원. 이렇게 고급 맥주들이 주류 스마트 오더에서 팔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10,000원 4캔이 아니고 아예 20캔, 24캔짜리 박스 포장 맥주들이 이제 대세로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트에 가서 4캔 10,000원이든 뭐 10캔을 사오든 주류 스마트 오더를 해서 그럼 한 캔에 한 2,000원, 뭐 1,600원짜리도 할 수 있거든요. 한 박스로 사니까. 그러면 그냥 가서 차로 실어 오면 집에서 두고두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 가정용 시장 맥주는 주류 스마트 오더가 조금 더 활발해질수록 두 가지 카테고리로 확실히 나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있는 맥주들도 있겠죠. 4캔 만원 맥주들 계속 팔리겠고 오비 하이트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대중 맥주들도 여전히 팔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세가 오르고 여러 가지 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맥주 가격이 이제 상승할 거예요. 소주 가격도 상승할 거고. 그럼 유흥 시장에서 이제 맥주 500cc 하나에 5,000원, 뭐 많이 받는데 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르게 되죠. 예전에는 가격이 그 가격, 뭐 저가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쓰고 먹었던 맥주들이 이제 6,000원 되면 뭐 오비 맥주가 6,000원이 되면 뭐 500cc에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스위칭 코스트를 생각하게 되죠. 다른 걸 먹었을 때 어떤지, 이 대체품은 있는지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고급 맥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오늘은 드디어 퀘시입니다. 왜 퀘시냐? 이상하죠. 지금까지 라거 해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의 순서가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오늘 퀘시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뭐 시간이 남으면 그 뒤에 크리메일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퀘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퀘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맥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퀘시를 알고 있으면 이 맥주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캐시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오늘 캐시 얘기만 해도 오늘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뭐 재밌는 시간이 되시고 좀 유용한 캐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는 쾰른의 맥주를 의미를 해요.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쾰른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를 가면 됩니다. 기차로 1시간 50분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먼 도시가 아니에요. 쾰른이라는 뜻은 콜로니라는 뜻이죠. 즉 식민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식민지는 로마의 식민지를 의미를 해요. 쾰른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고요. 로마가 자신의 게르만족, 그 당시 이제 게르만족들과의 경계를 했던 경계선의 마지막 경계선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저는 쾰른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2번인가 3번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쾰른에 가면 바닥에 어떤 알림판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옛날 로마 시대의 쾰른의 경계였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정표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곳곳에 과거 로마 시대부터 남겨져 있던 그런 유적들 같은 것들도 도시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쾰른은 중세 시대의 자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자 동맹 도시였고요. 한자 동맹이란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업, 무역을 하는 도시들 간의 뭐 연맹, 동맹, 연합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쾰른이란 도시는 이 상업자들의 어떤 그 권리가 굉장히 컸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상업을 주장하면서 영주 혹은 이제 교황의 영역,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고요. 특히 길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수공업 길드들이. 이 수공업 길드들이 영주들의 반해서 영주들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자치권을 또 확보를 주장을 해왔던 자유도시입니다. 13세기, 14세기 이때부터 한자 동맹이 결성되고 한참 활발할 때 그때부터 이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요. 어쨌든 쾰른이란 도시는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고요. 독일 내에서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사방 8달로 통하는 열차, 기차가 이곳에 씁니다. 근데 쾰른은 일단은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혹은 신앙심의 하늘을 찌르게 만드는 쾰른 대성당을 볼 수 있어요. 중앙역에 나가자마자 바로 보면 두 번째로 크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가? 울름 성당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이 쾰른 대성당이 두 번째로 큰가 그럴 겁니다. 뭐 어쨌든 제가 처음 봤을 때 쾰른 대성당의 모습은 경외감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성당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규모와 그 크기에 압도되는 그런 성당이 바로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공연도 하고 산책도 즐기고 또 뭐 길거리 음식도 팔고 굉장히 재밌고 자유로운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쾰른 대성당 바로 밑에 풀이라고 하는 켈시를 파는 아주 유명한, 제일 유명하죠. 브랜드로 치면 제일 유명한 그 켈시, 프리 켈시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어요. 바로 앞에.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만 게르만 박물관이 또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대성당 바로 앞에 보면은 가펠 켈시 브루어리, 브루펍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인 공장은 다른 데 지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프리켈시를 대부분 되게 많이 가는데요. 이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중국인들 되게 많았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인들이 없었어요. 되게 꽤 오래전이긴 하네요. 가면 정말 사람들이 서서 켈시를 자유롭게 마시는 마치 커피 마시듯이 뭐 그런 모습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안후가 기간이었으니까 당연히 중국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쾰른이 이런 도시고요. 이 쾌시라고 하는 맥주는 이런 쾰른의 맥주예요. 쾰른의 지역 맥주, 로컬 맥주인데 EU의 법적 보호를 받는 이름 자체가 법적 보호를 받는 아주 그 지역에서는 인정받고 유명한 맥주입니다. 쾰른 지방에서 쾌시를 네 가지로 부른다고 해요. 하나는 쾰른의 맥주, 쾰른의 사람들, 쾰른의 언어, 그리고 쾰른의라고 하는 네 가지 의미로 불린다고 하니까 쾌시라는 이름이 쾌시 맥주에 붙여졌다는 것은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이 맥주에 투영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쾌시라는 맥주는 일단 양조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맥주예요. 일단은 이 맥주는 에일 맥주입니다. 상면 발효 맥주죠. 20도 상온에서 발효를 하는 맥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상면 발효 효모에서 나오는 향이 입혀지는 그런 맥주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면 발효를 하지만 라거링, 즉 낮은 온도에서 장기 숙성을 통해서
이 에일 효모에서 나오는 향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청량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오게 만든 맥주죠. 굉장히 흥미롭죠. 성면바르 맥주인데 라거링을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주는 청량합니다. 청량하고요, 드라이하고요, 마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쓴맛도 낮고요. IBU가 20 정도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쓴맛이 느껴져서 아주 느껴지지 않는 정도고요. 우리가 이제 쓴맛을 5에서 10이면 전혀 못 느끼고 15면은 살짝 느끼고 20 정도면 느끼긴 느끼되 아주 이렇게 뭐 쓴맛이 강하게 남지 않는 약한 정도거든요. 그런 낮은 쓴맛을 갖고 있습니다. 퀘시가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쾰른은 20세기 초반에 대표적인 공업 도시가 됩니다. 즉 공업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 거죠. 이 노동자들이 하루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펍 혹은 가스토프에 들려서 맥주를 먹게 되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일하고 났으니까 육체적 노동을 했으니까 갈증을 해소할 맥주가 필요했고 그래서 드라이하고 청량함 있는 맥주를 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퀘시는 이 슈땅해라고 하는 200ml 잔을 먹어요. 이 원통 같이 생긴 잔을 슈땅해 잔이라고 하는데요. 200ml입니다. 200ml 잔에 이 맥주를 먹었을 때는 한 번에 물처럼 꿀꺽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즉 노동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맥주를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는 드라이하고 청량감이 뭐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퀘시라는 맥주는 쾰른의 전통 맥주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즉 1900년 초반에야 본격적으로 그 모습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퀘시 최초의 퀘시는 수너 퀘시라고 하는 맥주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쾰른에 갔을 때 이 수너 퀘시를 마셨는데요. 수너 퀘시는 이제 19세기 말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어떤 지금의 퀘시의 모습이 갖춰진 거는 아마 20세기 초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퀘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이 퀘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퀘시는 몇 가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일 맥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라거링을 거쳐야 되고요. 색깔은 밝아야 돼요. 페일 골드 혹은 골드 컬러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쓴맛은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탄산은 또 높아야 되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쾰른 지역에 소속돼 있는 이 퀘시 협회에 속해 있는 양조장에서만 만들어야 돼요. 즉 쾰른 밖에서 만들어지는 이 퀘시는 퀘시라는 이름을 법적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유럽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붙여도 상관은 없죠. 뭐 어쨌든 그래야지만 이 퀘시라는 맥주의 이름을 퀘시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하지만 이제 이것들은 이 쾰른 지역의 양조장들이 자신이 만드는 퀘시라는 맥주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종의 마케팅적으로도 뭐 결국은 이제 마케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행동을 취한 거겠죠. 여기저기서 퀘시라는 이름으로 맥주가 나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대성당 근처에 가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퀘시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풀이랑 가펠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많아요. 가면 퀘시 종류 진짜 많고요. 쾰른 지역의 마트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퀘시를 구입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쾰른 대성당 근처의 기념품 샵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퀘시 잔을 팔아요. 진짜 브랜드가 많습니다. 돔 퀘시도 있고요. 뮬렌 퀘시도 있고 아까 말한 수너 퀘시, 프리, 가펠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역시 가펠과 프리가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퀘시는 또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그 퀘쉬를 파는 펍에 가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서버죠, 서버. 우리는 이 서버를 퀘쉬를 서빙하는 서버를 퀘베스라고 부르는데, 이 퀘베스가 이 슛땅의 잔을 여러 개 꽂은 쟁반을 들고 다니면서 이 퀘쉬를 서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쟁반을 또 크란츠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가 퀘쉬를 시키잖아요. 퀘쉬를 먹고 나서 퀘쉬 잔이 비어 있으면 이 퀘베스가 크란치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퀘쉬를 놓고 갑니다.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언의 재주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문화를 모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쾰른의 문화예요. 퀘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더 이상 맥주를 먹고 싶지 않으면 그 비어 코스터라고 하죠. 비어 코스터를 퀘쉬 잔 위에 올려놓거나,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혹은 나 더 이상 안 마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퀘베스가 더 이상 퀘쉬를 갖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보는 퀘쉬를 보면 뭐 이산화탄소 이런 데다가 서빙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디스펜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펍처럼 이산화탄소를 연결시켜서 맥주를 이렇게 서빙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양조장에서 바로 가져온 나무 배럴에서 숙성된 퀘쉬를 바로 그냥 서빙해서 줘요. 맛있냐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맛있고요. 양조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주는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퀘쉬는 재밌는 거는 퀘쉬라는 맥주를 구성하는 이런 향미적인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퀘쉬 브랜드마다 향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프리 퀘쉬와 가펠 퀘쉬가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퀘쉬를 구성하는 향미적인 정체성은 동일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조금씩 향미는 다릅니다. 제가 뭐 가펠, 뭐 라인도르프인가? 하여튼 라인도르프인가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퀘쉬도 뭐 돈퀘쉬도 마셔보고, 그때 쾰른 가서 퀘쉬를 되게 많이 마셔봤어요. 종류를 여러 개를 이제 구입을 해서 마셨는데 조금씩 미묘하게 좀 다른 모습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리캐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도드라지는 향은 허니향이었어요. 허니향. 그리고 가펠캐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레시한 향이 조금 더 도드라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펠캐시가 프리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향미적인 특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퀘쉬의 향을 청사과 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모에서 나오는 청사과 향이 이 퀘쉬의 대표적인 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쥐소니풀이라고 해서 제라늄이라고는 꽃 있죠. 제라늄의 꽃에 있는 그 잎사귀를 만지면 그게 이제 쥐소니풀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약간 비릿한 그런 향이에요. 이런 향이 뒤에서 올라오는 것, 즉 청사과 향과 쥐소니풀 향이 아주 전통적인 퀘쉬에서 올라오는 향이다라고 독일의 텍스트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퀘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퀘쉬는 호배향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효모의 향도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요즘은 이렇게 약간 몰트에서 올라오는 허니 향이 조금 더 퀘쉬의 향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퀘쉬를 마시면 라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마시다 보면 이 퀘쉬와 이 라거, 필스나 뭐 이런 것, 필스와는 구별이 됩니다. 향미적으로 구별이 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이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퀘쉬에서는 이 몰트에서 올라오는 허니향이 확실히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 허니 힌트는 다른 라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바디감도 솔직히 조금 달라요. 필스랑은 확실히 다르고요. 헬레스랑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바디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쾌씨를 많이 마셔보면 쾌씨만이 갖고 있는 이 허니향, 그리고 청량하고 드라이하지만 약간 무거운 바디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라거 혹은 필스와 구별이 되는 지점입니다. 쾌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되기도 해요. 재밌죠. 켈른에서 제가 경험했던 재밌는 건 이제 수너 캐시를 마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프리 캐시 당연히 마셨고 가펠 캐시도 마시고 다른 캐시도 마셨는데, 아니 켈른에 갔는데 우리가 오리지널 캐시 안 마셔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수너 캐시는 오리지널 캐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비어 SL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오래된 수너 캐시를 파는 그런 펍이에요. 켈른 대성당에서 조금 안쪽 구도심 쪽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구도심 쪽에 있었습니다. SL이 뭐 당나귀란 뜻인가? 그래서 맥주 당나귀 뭐 이런 뜻이라고 제가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알게 됐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진짜 오래된 그 그림들, 가구들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낮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좀 신기했나 봐요. 낮에 동양인이 자기 BOSL에 와서 그 캐시를 먹으려고 하니까 얘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지? 뭐 이런 모습 많이 당해봤습니다. 네, 독일 여행, 뭐 영국 여행 하면서.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점심을 먹어서 뭐 원래 캐시만 마시려고 하다가 또 그럴 순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뭐 마셔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세지를 시켜서 그 수너 캐시를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들어가면 벽에 수너 캐시에 대한 역사와 뭐 이런 그림들이 쫙 붙어 있기도 하고요. 수너 캐시에 대한 자부심들이 곳곳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제 저도 소세지랑 캐시랑 혼자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앞에 어떤 할머니가 쫙 들어오시더니 그 캐시 하나를 딱 시키시고 거기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책을 쫙 읽으시면서 캐시 2잔을 딱 마시고 가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 모습이 그 당시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없었던 문화거든요.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독립맥주공장을 운영해 보면서 굉장히 놀란 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국 분들도 낮에 펍이 열려 있기만 하면 오셔서 그냥 맥주 한 잔에 책을 읽으시거나 혹은 이제 뭐 핸드폰을 좀 보시거나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망중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가 켈른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더라도 펍에 낮에 와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보거나 망중한을 즐기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특히 그 나이 드신 노인분이 그 모습이 나 저렇게 늙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갖게 했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도 여전히 눈앞에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스노켓씨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원래 스노켓씨와 같이 먹는 음식이 소세지가 아니고 BOSL의 그 홍합 스튜였어요. 홍합 스튜. 그 홍합탕과 스노켓씨가 가장 멋진 페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스노켓씨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때 먹었던 사진도 먹었던 걸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켈른이라는 곳에서 켈쉬를 마시는 거는 굉장히 낭만적인 일이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되게 멋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안주 특별히 안 먹고, 그리고 꼭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켈쉬 잔 딱 들고서는 서가지고 얘기하면서 마시는, 커피 마시듯이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켈른에서의 생각이 납니다. 2번 정도 가서 켈쉬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켈쉬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가펠 켈쉬가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브랜드죠. 한국에 원래 켈쉬 브랜드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풀이랑 하나는 켈쉬 가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고요. 되게 풀이 켈쉬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SSG라고 청담동 SSG를 일부러 갔어요. 이거 사러. 프리캐시 먹으러.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프리캐시를 사서 먹었던 되게 오래전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태원의 한스 스토어 지금 없죠. 이거 알면 진짜 고인물인데 진짜 고인물이다. 이태원 한스 스토어 가서 그때 가펠 병이 있었거든요. 이태원 한스 스토어 가서 가펠 병 구입했던 진짜 고인물이네요. 저도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펠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캐시니까요. 더구나 4캔 10,000원이잖아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가펠 캐시를 4캔 10,000원에 쉽게 마실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 캐시를 먹으러 쾰른을 갔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는 캐시를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리고 주류스마트 오더 GS25 주류스마트 오더 하시면 박스채도 사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이런 맥주들은 한국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가펠 캐시는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먹었을 때와 한국에서 먹었을 때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먹었을 때도 예전과 지금이 좀 달라요. 재밌죠? 그 독일에서 먹었을 때는 약간 그레시 하면서 드라이한 측면이 좀 더 있었거든요. 허니 향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었을 때는 거의 비슷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레시한 부분이 조금 없었던 것 같고요. 드라이하면서 약간 뭐랄까요,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느낌의 캐시가 한국에서 먹었던 가펠 캐시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죠. 최근에 가펠 캐시는 예전의 프리 캐시처럼 허니 향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요. 그리고 바디감이 살짝 올라간 느낌. 그러니까 제가 가펠 캐시 딱 마시면서 이거 왜 프리처럼 바뀌었지?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마시기 훨씬 더 편해졌어요. 약간 그레시하고 드라이한 측면이 지금은 조금 사라진, 그래서 마시기 좀 더 편해지고 누구나 마셔도 좋을 법한 느낌으로 지금 가펠 캐시가 바뀌었죠. 가펠이라는 이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 쾰른이란 도시가 한자동맹 도시였잖아요. 자유무역 도시였고 수공업 길드들이 힘이 센, 그래서 영주와 교황으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뭐 그런 도시였는데, 뭐 영주랑 교황이 가만둘 이유가 있나요? 진짜 굉장히 큰 탄압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인들이 밤마다 모여서 맥주를 마시면서 자유를 이야기했던, 가펠이란 뜻이 그때 이제 뭔가 그들끼리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었을 때 아마 포크 같은 것들을 내면서 자기 의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수결 같은 거나 아니면 가부 결정을 할 때 그때 사용했던 포크 이름이 가펠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펠 캐시 앞에는 뭐 1300 몇 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양조장이 처음 시작했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가펠 캐시를 만드는 양조장은 이제 한참 그 뒤에 20세기 들어와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1300년대부터 캐시라는 맥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들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캐시라고 하는 그 맥주 스타일은 20세기 초에서나 이제 완성된 그런 맥주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그냥 막 얘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뭐 대본이나 이런 것들 없이 맥주 스타일을, 제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좀 길어졌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책에 나온 이 캐시에 대한 얘기를 보죠. 이 책에는 그렇게 길게 안 써 있어요. 왜 이게 라거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독일 쾰른에서 탄생한 이 라이트하고 우아한 맥주는 균형과 절제, 세심한 장인 정신의 완벽한 본보기다. 대체로 청량감 있는 라거는 독일에서 많이 소비된다. 과일 풍미가 짙은 상명바로 에일은 이 지역에선 드문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가슴을 지닌 라거족이 채택해서 길러온 에일이 캐시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네요. 캐시의 부드럽고 살짝 과일향이 도는 특성을 개발하기 위해 묘하게 쌉쌀한 에일을 훈훈한 온도에서 발효시킨다.
그러나 지금 캐시는 이런 과일향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청사과향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후 일정 기간 차가운 온도에서 저장하면 달콤한 메가의 풍미가 줄어들면서 여름에 마시기 좋은 산뜻함이 더해진다 라고 하네요. 이 엷은 색의 아름다운 맥주는 전통적으로 좁은 실린더형 유리잔인 슈땅에 담겨 제공된다. 200ml입니다. 200ml.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알트라고 하는 바로 옆에 디셀도르프에서 있는 이 맥주는 똑같은 슈땅의 잔인데 300ml의 맛입니다. 묵직한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아찔한 도스의 더블 IPA 유행 속에서 캐시의 미묘한 즐거움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목 넘김이 좋은 캐시 스타일이 여름철에 알맞기 때문에 색다른 맥주를 찾는 미국 양조업체들이 최근 캐시에 관심을 갖는 추세다.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최근에 크래프트 씬에서 캐시라고 하는 스타일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한 심사에서도 캐시 스타일을 2개나 내셨더라고요. 제출하신 것이 화수인지 모르겠지만 화수구 브루어리가 울산에 있는 화수 브루어리가 대표적으로 하루 전부터 캐시를 만들어 왔죠. 퀘슈라고 브랜드를 붙이고 계세요. 아마 퀘시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규제들이 신경을 쓰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퀘시에 대한 얘기는 끝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퀘시라는 그 맥주 스타일을 직접 쓰기보다는 캐시 스타일이라고 하는 맥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구스아일랜드의 서머타임이라는 맥주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직 못 마셔봤습니다. 이 맥주는. 내 옆에 가페 캐시가 있고요. 4.8도. 캐시의 고향인 쾰른에서 탄생한 이 전형적인 독일 맥주는 덩굴 식물인 인동과 자두 그리고 약하게나마 자몽향이 난다.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없어요. 이런 향들. 아주 예전에는 있었을 수 있어요. 가펠의 과감한 탄산 덕분에 빵 냄새의 효모와 흙 냄새 나는 홉의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레몬 한 조각 곁들이면 그 상쾌함이 제대로 전달된다. 그레시한 그런 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펠 캐시의 양조장이 옮겨갔어요. 증설하면서 새로 옮겨갔고요. 그래서 이제 캐시에 대한 향미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캐시는 맞아요. 근데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성이 좀 바뀌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 가펠 캐시 팔거든요. 미국에서 가펠 캐시 진짜 비싸게 팔립니다. 진짜 비싸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4캔에 10,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드셔야죠. 네, 캐시가 있을 때 우리 많이 마셔봅시다.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이 캐시를 마시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쾰른과 캐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 밝은빛에 아주 투명하고 탄산감 있고 드라이한 마시기 편한 그러나 약간의 몰트에서 올라오는 허니향 그리고 마시기 편한 살짝 높은 바디감이 있는 이 캐시 기회 있을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0ml 슈땅의 잔이 있으면 거기에 드세요. 진짜 쾰른에서 먹는 그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특별히 향미를 즐기면서 먹는 맥주가 아니고 목넘김 위주로 먹는 맥주이기 때문에 가볍게 어디서나 마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캐시 맥주가 바로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캐시는 그냥 치트키입니다. 음식 푸드 페어링에 있어 치트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또 이런 맥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